박장한 종근단 회장이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폭언을 했고요. 피해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에 제보를 했어요. 한겨레 신문에 제보한 녹취 파일 잠시 듣고 가죠. 돈 주고 일 시키는 건데 그따위로 일하면 어떻게 임마. 어디서 굴러먹다 온 새끼들이 그냥 자꾸 내 앞에서 이따위로 일하고 있어. 너는 월급 받고 일하는 놈이야. 잊어먹지 말라고. 알았어? 그 운전하기 싫으면 그만둬. 내가 네 똘망이냐 임마. 무슨 얘기를 하면 대답을 안 하고 자식이 그냥 입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 회장님, 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운전 나 한 다음에 얘기해. 욕하지 마십시오. 야 임마. 욕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너 가르쳐주려고 한 거지. 어휴 무섭다 무서워. 그런 기분으로 왜 운전을 했어? 그러면 그만두지. 돈 주고 일 시키는 건데 그따위로 일하면 어떡해 임마. 어디서 굴러먹다 온 XX들이 내 앞에서 이따위로 일하고 있어. 운전하기 싫으면 그만둬 이 XX야. 내가 네 똘만이냐? 무슨 얘기를 하면 대답을 안 하고 자식이 입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지금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1년 사이에 3명이 그만뒀습니다. 이 기사들이 참다 못해서 이 폭언을 녹음해가지고 언론에 제보를 한 건데요. 그 운전기사분 가운데 한 분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 3개월 이 회장 기사를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들은 이런 폭언을 자주 들으신 겁니까? 거의 매일 듣다시피 했습니다. 매일 듣다시피 하셨다고요? 네네. 혹시 들은 것 중에, 이제 이거는 녹음이 된 거를 제보하신 걸 테고, 녹음 안 된 거라도 들은 것 중에 제일 심했던 폭언이 어떤 겁니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하는 게 거의 다반사였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그럴 때 저 폭언이 나온 거죠? 특별히 잘못한 거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뭐 1차로 만약에 1차로에서 4차로까지 차선이 있으면 그 차선대로 한 차선으로 뭐 갈 수도 있지만 막히면 뭐 1차로에서 2차로에서 2차로, 3차로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선 바꿔가면서 운전하죠. 네네. 그러면은 그 순간 잠깐 차선 바꾸는 사이에 제 앞에 어떠한 화물차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제가 그 차를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차선 바꾸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차를 잠깐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도 너 왜 위험하게 저 차 뒤를 따라가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내가 일부러 그 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잠깐 차선을 바꾸는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고 어이없고 그런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매일 이런 일이 있었다. 뭘 잘못해서 내가 진짜 뭔가 꾸지람을 들을만 해라는 상황에서 쏟아진 폭언이어도 문제인데 네네.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이런 폭언이 그냥 수시로 나왔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언어적인 폭력 말고 혹시 뭐 다른 것도 있었습니까? 인격적으로 언어적인 폭력 외에 인격적으로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엄연히 제 이름 숫자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무슨 말? 누구누구 기사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네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임마. 네네. 그래요. 뭐 불법 운전 지시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스케줄이 있으면 좀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대라든지 퇴근 시간 무렵에는 항상 트래픽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이 막히죠? 네네. 그러면 좀 그걸 감안해서 서둘러서 나오시면은 운전자 입장에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모실 수가 있는데 항상 쫓기듯이 항상 모든 일정을
촉박한 시간하에 쫓기듯이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안전운전을 하면서 그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그 노력하는 거는 생각 안 하시고 예. 만약에 전방에 뭐 사람이 없거나 차량이 없으면 빨간불인데도 무시하고 통과해라. 그 말을 안 들면은 이제 막 폭언이 날라오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차가 막히면 예. 전용 차선을 타라. 전용 차선 타라. 버스 전용 차선. 야 지금 뭐 임마 저기 지금 네, 약속 시간 늦었는데 이렇게 가면 돼. 신호 무시하고 네, 전용 차선 타고 가. 뭐 이런 지시들.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얘기하고 설명을 하면 예. 시끄럽다, 뭐 XX야, 뭐 하면서 예? 뭐라고요? 티껍다? 시끄럽다, XX야. 시끄럽고 너는 뭐 XX면 너는 뭐 운전 하라는 대로 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 알겠습니다. 그런 식. 자, 지금 이제 녹취 파일이 더 있네요. 하나만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종군당 회장이 운전 기사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그 생긴 거부터가 뚱해가지고 살쪄가지고 네 차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뭐 하려고 회사해? 이게 애비가 뭐인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는 거야 이거. 쟤네 부모가 불쌍하다. 그 나이엔 네가 돈 벌어 살아. 집에서 주는 돈 갖고. 지금 삑 소리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시지 못할 정도죠. 이 삑 소리는 다 욕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쪄서 미쳐서 뭐하러 회사에 다니냐 XXXX. 아비가 뭐하는 X인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너희 부모가 불쌍하다 불쌍해 XX 뭐 이런 거네요. 네네. 아이고.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는 이게 참 심적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네요. 사실 녹취, 지금 방금 들으셨던 녹취 내용은 예. 제가 겪은 게 아니라 저와 같이 근무했던 다른 기사분의 녹취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터뷰하시는 기사님이 최초 제보를 하셨고 여기에 용기를 내서 다른 두 분도 또 제보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 만약에 그런 저한테만 관련된 어떤 꾸지름과 어떤 폭언을 하면 그거는 제가 삭히겠는데 저 역시도 만약에 제 부모를 거들먹거리면서 네 부모가 불쌍하네 어쩌냐면서 제 부모까지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도 아마 더욱더 참기 힘들었을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이죠. 나로도 화가 나는데 부모에 대한 건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그 기사분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종군당 회장의 말투를 보면은 정말 운전 기사분들한테만 이랬을까 싶어요. 폭언을. 혹시 다른 사례들은 뭐 들으신 게 없습니까? 저는 운전기사들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서실, 어린 20대 여직원들, 그리고 회사 임직원들, 지금 방송에 나온 그거보다 더 심한 욕설도 있었습니다. 그거 들으셨어요, 직접? 네,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 그러니까 뒤에서 뭐 통화하는 거 이런 거 들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심한 욕설을 다른 직원들에게도. 결국은 참다 3개월 만에 그만두셨어요. 근데 그냥 그만두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녹음을 해서 폭로까지 나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저도 그냥 기존에 있던 사람들처럼 못 견디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말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이게 어제 오늘 뭐 잠깐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장시간 걸쳐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 전부터 길게는 한 10년 이상도 그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 또한 그냥 나 참고 나가자. 보지 말고 나가자. 이렇게 나갔으면 이게 언론화를 안 시키면 앞으로 계속되겠구나. 이 갑질이 끝나지 않겠구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자 비서들, 그 회사 임직원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계속 될 것 같아서. 그렇군요. 진실을 좀 밝히고 싶었고. 용기를 내신 겁니다. 네. 또 하나, 이 회사가, 정군당이라는 회사가 약을 만드는 제약사인데,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낫게 하는 약을 만드는 회사가, 대외적으로는 그런 좋은 회사로 보일지 몰라도, 예.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병을 주는 참. 그런 부분을 좀 밝히고 싶었었습니다. 약을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상처를 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에 분해서 끊어야겠다, 이 고리를, 라는 생각으로. 이 폭로가 나간 게 이제 어제 밤이죠. 첫 보도가 나간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사에서 금방 알았을 텐데, 뭐 사과 같은 거 못 받으셨어요? 회사에서는 저에게 접촉을 해서, 뭐, 회장님이 사과를 하고, 뭐, 그러겠다. 그러니까 만나달라.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그게 진정성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냥 단지 이 지금 사태를 좀 묻어두고, 좀 덮으려고 하는 그런 기분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직 사과는 못 받은 상태, 만나달라는 이 제안만 받은 상태란 말씀. 아까 내 앞에도 훨씬 더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용기 있게 나선 분은 세 분이지만 수십 명에 이르는 겁니까? 이런 폭언을 당한 분이? 네, 그렇습니다. 수십 명. 알겠습니다. 더 나올 분도 있으세요? 용기 낼 분도? 아직 그거는 제가 뭐 만나서 뭐 이렇게 어떻게 이런 취재에 응해줄 수 있냐고 얘기한 사람은 그 두 사람 외에 제가 만나지 못했지만,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공론화가 되면 그 당시에 정군당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는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십니다. 용기 있는 인터뷰 감사드린다는 문자 많이 들어오고요. 이 일로써 정말 이런 갑질 사건 끊겼으면 좋겠다.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 많이 나오네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네네. 예, 상황 돌아가는 거 저희도 관심 있게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종근당 회장의 운전기사, 전직 운전기사입니다. 언론에 이 녹취 파일을 제보한 분 만나봤습니다. 한 종근당 회장이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폭언을 했고요. 피해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에 제보를 했어요. 한겨레 신문에 제보한 녹취 파일 잠시 듣고 가죠. 돈 주고 일 시키는 건데 그따위로 일하면 어떻게 임마. 어디서 굴러먹다 온 새끼들이 그냥 자꾸 내 앞에서 이따위로 일하고 있어. 너는 월급 받고 일하는 놈이야. 잊어먹지 말라고. 알았어? 그거 운전하기 싫으면 그만둬. 내가 네 똘만이냐? 임마 무슨 얘기를 하면 대답을 안 하고 자식이 그냥 입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운전 나 한다며 얘기해. 욕하지 마십시오. 야 임마. 욕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너 가르쳐주려고 한 거지. 어휴 무섭다 무서워. 그런 기분으로 왜 운전을 했어? 그러면 그만두지. 돈 주고 일 시키는 건데 그따위로 일하면 어떻게 임마. 어디서 굴러먹다 온 XX들이 내 앞에서 이따위로 일하고 있어. 운전하기 싫으면 그만둬 이 XX야. 내가 네 똘만이냐? 무슨 얘기를 하면 대답을 안 하고 자식이 입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지금 들으신 그대로 언어적인 폭력 말고 혹시 뭐 다른 것도 있었습니까? 인격적으로 언어적인 폭력 외에 인격적으로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엄연히 제 이름 숫자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무슨 말? 누구누구 기사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네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임마. 네네. 그래요. 뭐 불법 운전 지시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스케줄이 있으면 좀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대라든지 퇴근 시간 무렵에는 항상 트래픽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이 막히죠? 네네.
그러면 좀 서둘러서 그걸 감안해서 서둘러서 나오시면은 예. 운전대에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모실 수가 있는데 항상 쫓기듯이 항상 모든 일정을 촉박한 시간 안에 쫓기듯이 운행을 했었습니다. 예. 뭐 1차로 만약에 1차로에서 4차로까지 차선이 있으면 예. 그 차선대로 한 차선으로 뭐 갈 수도 있지만 막히면 뭐 1차로에서 2차로에서 2차로, 3차로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선 바꿔가면서 운전하죠. 네네. 그러면은 그 순간 잠깐 차선 바꾸는 사이에 제 앞에 어떠한 화물차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예. 제가 그 차를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차선 바꾸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차를 잠깐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도 너 왜 위험하게 그 저 차 뒤를 따라가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내가 일부러 그 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잠깐 차선을 바꾸는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고 어이없고 그런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매일 이런 일이 있었다. 뭘 잘못해서 내가 진짜 뭔가 꾸지람을 들을만 해라는 상황에서 쏟아진 폭언이어도 문제인데 네네.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이런 폭언이 그냥 수시로 나왔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안전운전을 하면서 그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그 노력하는 거는 생각 안 하시고 예. 만약에 전방에 뭐 사람이 없거나 차량이 없으면 빨간불인데도 무시하고 통과해라. 그 말을 안 들면은 이제 막 폭언이 날라오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차가 막히면 전용 차선을 타라. 전용 차선 타라. 버스 전용 차선. 야 지금 뭐 임마 저기 지금 약속 시간 늦었는데 이렇게 가면 돼. 신호 무시하고 전용 차선 타고 가. 뭐 이런 지시들.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얘기하고 설명을 하면 시끄럽다, 뭐 XX야, 뭐 하면서 네, 뭐라고요? 티껍다? 시끄럽다, XX야. 시끄럽고 너는 뭐 XX면 너는 뭐 운전 하라는 대로 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 알겠습니다. 그런 식. 자, 지금 이제 녹취 파일이 더 있네요. 하나만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종군당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그 생긴 것부터가 뚱해가지고 입니다. 1년 사이에 3명이 그만뒀습니다. 이 기사들이 참다 못해서 이 폭언을 녹음해가지고 언론에 제보를 한 건데요. 그 운전기사분 가운데 한 분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 3개월 이 회장 기사를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들은 이런 폭언을 자주 들으신 겁니까? 거의 매일 듣다시피 했습니다. 매일 듣다시피 하셨다고요? 네네. 혹시 들은 것 중에, 이제 이거는 녹음이 된 거를 제보하신 걸 테고, 녹음 안 된 거라도 들은 것 중에 제일 심했던 폭언이 어떤 겁니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하는 게 거의 다반사였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그럴 때 저 폭언이 나온 거죠? 뭐 특별히 잘못한 거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